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택트 시대 교육에 대한 대학교 가서 수학의 발견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일중학교 수학교사 이선영, 신양중학교 수학교사 조수경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하고 이 공간에서 함께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마음으로 뜻깊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이신 홍민정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사교육 걱정세상 공동대표 홍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 시국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한교과서 완간 행사를 진행한 지 10개월 만에 이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 사례를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학교 수업의 본질, 교육의 본질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 이러한 때에 학생 주도 배움의 역동을 이끌어내는 수업의 성구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 자리가 매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공부를 엄청 잘했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사귀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오해를 깨고 싶진 않지만 저는 공부를 엄청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을 특히 어려워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학의 정석 연습 문제를 풀 때 그 막막함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풀고 연습해도 손조차 대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럴 때면 과연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네, 이런 자책들을 하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수학 공부는 좌절감과 열패감을 매번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야 하는 나와의 싸움, 애써 앉아 나를 다잡고 울면서 수학 문제를 풀었던 저를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이유 없는 좌절감과 자괴감을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대한교과서의 출간과 이를 활용한 수업 활용 연구와 부분은 저의 어린 시절 저와 다를 것 없는 우리 학생들에게 위로이자 다음 세대에게는 이런 교육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어른들로서의 의지이자 책임입니다. 이 위로와 의지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밤을 새우고 고민하고 헌신해오신 수학교육 혁신센터 최수일 선생님, 그리고 이병훈 선생님, 그리고 이선영, 조수경, 설경민, 상선희, 운영위원회 선생님을 비롯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 교육이 길을 잃어 막막한 시기 대한교과서 그리고 온라인 시대의 학생 주도 수업 모델이 개발되어 다행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아이들은 수학을 배우면서 암기보다는 질문을, 좌절보다는 깨달음의 미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위로와 안심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시간 온전히 수학 교육의 변화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한다니까 세 분의 교육감님께서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님, 박종훈 경남 교육감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강원도 행복청. 안녕하세요. 강원도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대한교과서인 수학의 발견 활용 수업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학교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곳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육이 단순히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온라인 교육이나 플랫폼 학교가 아니라 더욱더 관계 중심의 연결에 집중해야 함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애써 수학을 가르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정답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법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수학적 사고 능력과 태도를 키우기 위함이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이 과연 그렇게 해왔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수학교사 출신입니다. 23년 9개월을 수학교사로 살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교사일 때나 지금이나 그닥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 그리고 그 배경인 점수로 줄 세우는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수업 시간에 학생 스스로 개념을 발견하고 알아가며 수학의 참맛을 느끼게 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고 든든합니다. 대안교과서 수학의 발견을 활용한 수업으로 학생들이 단순 문제풀이에만 몰두하지 않고 저마다의 생각을 꺼내놓으며 가슴 뛰는 발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참가한 분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가 서로의 길을 비추며 수학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도 행복청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대안교과서 수학의 발견 활용 수업 컨퍼런스 개최를 경남교육가족과 함께 축하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수학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즐겁고 재미난 수학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학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이번 컨퍼런스가 학생 참여 중심 수학 수업을 활성화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경남 수학문화관과 6개의 수학체험센터, 수학교육연구센터로 이어진 수학교육 체험별트로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학 수업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사교육 걱정이 없는 수학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역사적인 행사로 기억되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하면서 새삼스러운 두 가지가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세계화와 격차입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가 얼마나 연결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지 직시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국제적으로 강하게 연결된 사회에서 살아갈 아이들은 높은 국제적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단연코 그 역량의 중심에 세계 언어인 수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하는 수많은 언어는 상호 간의 번역이 필요하지만 단 하나 번역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만국 공통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숫자에 기반을 둔 논리체계인 수학입니다. 수포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수학교육이 바뀌어 적확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5년 동안 학생들의 수학 공부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공교육위에서 해야 할 교과서를 대안적으로 제작하여 보급한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일상은 사회의 많은 격차를 수면 위로 올려냈고 교육에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 학력 격차의 심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닫힌 원격 수업에서 기존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 대안교과서 수학의 발견은 오프라인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낼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에서는 올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약 2천여 명의 학생에게 수학의 발견을 활용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온라인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소극적인 참여 문제나 상하위권 사회의 학습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학의 발견이 수학교육의 변화를 위해 쓰시는 선생님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학생이 주인 되는 수업이 더욱 확산되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학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기쁨의 소리가 학교마다 들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수학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배움 중심의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쓰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열심히 역량을 키우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고 든든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준비하신 분들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마중물이 되어 학생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축하 말씀을 전해주신 세 분의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 저희가 1월에 여기서 완관 행사를 했었죠? 맞아요. 저희가 이 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저희가 수학의 발견 왕관 행사를 가졌고, 이제 9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수학의 발견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의미가 깊습니다. 그 왕관 행사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던 게, 수학의 발견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학 교육이 좀 바뀔 것 같다라는 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수학의 발견이 왕관된 이후에 정말 중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수학의 발견 완관했던 것이 정말 교육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학의 발견을 수업에 녹아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 혁신센터 센터장이신 최수일 선생님을 모시고 대학교 가서 수학의 발견 그 제작 경위랑 온라인 수업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세계 국정세상 수학교육 혁신센터장 최수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수학의 발견의 철학, 수학 발견을 제작한 이유, 그리고 어떤 철학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지가 새삼 9개월 전을 돌아볼 때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거듭 돌아봐도 정말 훌륭한 철학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학생의 자기 주도적 발견이 더욱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해졌고, 개념을 연결해서 우리가 지식의 소유과 수학을 학생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과정, 그리고 21세기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을 우리 수학의 발견이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함양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과서를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사용되는 검정 교과서. 제가 검정 교과서의 특징을 여러 가지 잡을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로만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보시는 바대로 학생이 참여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교과서의 주인이 학생인데, 이 교과서에는 학생이 참여할 공간이 하나도 없이 양면이 빡빡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교과서를 보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인간으로 키우고자 하는 교육 철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그에 역행하는 수동적인 학생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고, 학생들은 여기서 암기를 강요당하는 그런 일방주의의 교과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과서를 어디를 쳐다봐도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라는 대단히 중요하고,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을 알아나가는 것인데 질문이 없습니다. 보시는 대로 중간중간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구하시오라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구하라는 거지 질문이 아니고 여기서 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내가 다 주입해서 설명했으니까 네가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그런 평가의 의미지 수학을 이해하도록 우리가 좋은 적당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으로 이렇게 일관되는 이런 교과서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한교과서 수학의 발견을 보게 될 건데 확 다른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이런 것을 뽑아온 게 아니고 전체가 수학의 발견 전체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이 텅 빈 공간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질문이 다 그렇게 추측한 이유를 설명해보자, 이유를 생각해보자, 설명해보자, 다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설명을, 생각을. 자, 이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직 학생들이 수학 개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되는 그런 평가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의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이 주도권을 넘겨준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데서 보자면 이제 모둠 활동이라는 것이 거의 몇 페이지에서 이렇게 모둠 활동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모둠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협력하고 친구들 생각을 묻고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게 친구의 생각까지 받아들이게 협력하는 인간. 21세기는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보는데 그런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또 어떤 공간에서는 이렇게 다른 학생들의 풀이 성문이나 윤회의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풀이 방법을 비교하고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자료는 이거는 가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저희가 수학의 발견을 3년 동안 학교에서 현장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약 5,000명의 학생이 이 실험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시했고 그 중에서 선정된 생각들 중에서 약간 오개념도 있고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미리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 학생들의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보고 자기의 생각, 비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마음껏 만들어 놓은 특징입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수학을 자기 주도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간단하게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5년 동안 저희가 올해까지 5년입니다. 2016년 초에 처음에 실험 교과서 초안을 완성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우리가 작년에 이제 3학년 완성했지만 올해까지 이 효과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까지 따지면 지금 5년째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5년 동안 제작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무한번 수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약 40분이 지필진이 원고를 써오면 역시 협업을 통해서 1차 완성을 하고 완성된 것이 학교 현장 교실에 투입되면 실험하는 장면에 이제 다른 분들이 가서 참여해서 실험 과정을 또 면밀히 관찰하고 다시 돌아와서 고치고 또 실험하고 고치고 실험하는 이런 과정, 이 과정이 무한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한번의 과정을 거쳐서 해설서와 또 교과서를 만들어서 지금 학교 현장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 책이 된 겁니다. 이 과정에는 지필진이 약 40분 선생님 그리고 실험학교 선생님들이 33명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학생들은 총 보니까 4,743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데이터가 다 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해설서에 다 남겨서 선생님들이 볼 때 또 학생들이 볼 때도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이걸 했을까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렇게 3권의 책이 완간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철학 역시 학생의 자기 주도적 발견 또는 발명입니다. 현재까지 교과서는 교사 주도의 교과서가 주도하고 있고 성이 주도하는 주입식 설명식 교과서입니다. 이걸 반대로 그대로 반대말 쓰면 학생 주도, 학습자 중심의
배움 중심의 개념을 발견하는 그런 교과서로 바꾸자. 그렇게 돼야만이 지식이 교사로부터 성인으로부터 아이들한테 이양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철학은 수학 개념 연결입니다. 수학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수학에 정교하게 연결된 학문이기 때문에 개념이 정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일관성 없이 떨어진 것이 없는데 현재 교과서는 그 연결성을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연결성을 곳곳에 연결했지만 또 마지막 부분에 연립방정식을 다 배운다면은 그 연립방정식을 다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공간. 지금 요거는 이제 스캔한 거고요. 교과서는 아주 넓은 공간에 연립방정식의 뜻과 성질 법칙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배운 개념과 연결하게 하는데 연립방정식을 이해하는 데 사용된 개념 이렇게 6개를 제공하고, 또 오른쪽에다가 연립방정식과 관련 개념 사이의 연관성을 학생 스스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풀이가 아닌 이렇게 개념 사이 연결을 아주 정확하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개념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 개념 연결은 많은 수학교육 이론에서 개념 연결을 통해서만 수학 내적인 동의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철학을 그대로 저희가 실험했고, 그 결과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개념 연결을 좀 더 부연하면 크게는 수학 내적인 연결과 외적인 연결 두 가지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내적인 연결에서 방금 보신 그런 수학 영역 내의 연립방정식 내의 연결과 또 연립방정식과 다른 영역, 즉 이전에 배웠던 영역 사이 연결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수학 외적인 연결은 수학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또 연습 문제나 이런 곳에 다 배정했고, 결론적으로 이런 내적인 외적인 연결을 통해서만이 개념의 힘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한 것은 수학 교과 핵심 역량입니다. 2015 교육과정으로 돌아서 수학 교과 핵심 역량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융합 능력,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이 6개 역량이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주어졌는데 불행히도 2015 교과서는 이 역량을 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생각해서 교과서에 수학의 발견에다 이걸 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첫 페이지, 즉 표지에다가 6개 역량을 학생들의 용어로 다시 바꿔서 5개, 여기 빠진 거는 공학적 도구인데 공학적 도구는 이제 학생들의 실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개의 역량을 이렇게 학생 용어로 바꿔서 태도 및 실천에서부터 개념 연결까지 3개씩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매 시간 수업이 끝나면 이것들을 반성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표지에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원리로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데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은 개념 연결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함양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추론 능력은 자기 주도적 발견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은 곳곳에 발견한 모둠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창의와 융합 능력도 개념을 연결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또 융합하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공학적 도구는 필요한 부분에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태도와 실천도 인내와 끈기를 계속 강조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의 발견이 온라인 수업, 특히 올해 2020년이 특이한 해지만 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2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수업은 갑자기 봄부터 이렇게 진행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고 우리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수업이 기존에 쌍방향 수업으로 잘 이루어질 수 없고 일방향 설명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EBS 온라인 클래스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 대부분 다 일방적인 강의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쌍방향이라면 인터넷 강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EBS 화면인데 이 자음수를 가르치는 이 장면 칠판을 보시면 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책처럼 다하게 선생님이 미리 다 짜여진 프레임에다가 넣고
군데군데 이렇게 빈칸을 채워가면서 설명한 전형적인 설명식 구수가 그대로 이제 대부분의 온라인 클래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일방적인 수업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수업에 끌어들이는 유일한 도구로 암기하고 평가하는 것을 강조하는 수업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강의마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라. 잘 기억해라. 실제 화면도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 공식을 막 정리해서 암기하도록 하는 수단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공식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은 이해보다는 암기를 유발하고 또 이런 것들은 다 시험을 보기 위한 팁처럼 이렇게 기호를 써가면서 하는 이런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정말 이제는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상치 않게 이런 일을 처음 닥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아주 복잡하게 코로나처럼 복잡한 문제가 없었죠. 이럴 때 정말 우리는 깊은 이해와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것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함정을 해결하는 이게 수학적인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런 것이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할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써졌지만 놀랍게도 미국은 올 봄에 벌써 무빙 포워드라는 이런 문서를 두 개의 큰 단체가 만들었습니다. NCSM은 우리도 말하면 교육청, NCTM은 사실은 교사단체라고 번역되지만 미국은 교육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벌써 코로나 딱 닥치자마자 바로 전 학교에다가 코로나 시대의 수학교육 전망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는 수학이 이 필요가 있다는 다 예상하고 거기다 몇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시대의 수학교육 정책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수업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8가지 실천을 해라. 이 내용들은 정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배움을 중심으로 교육감님들 축사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그렇지만 학교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평가 정책이 1학기, 2학기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학교가 평가 계획을 새로 짜고 지필평가와 그다음에 수행평가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언론에 노출되는데 그게 아니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정기평가를 줄여라. 왜냐?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수업에 집중하자. 우리나라는 이 등교하는 날이 그 시험으로 다 빼워집니다. 등교하는 날은 온라인 수업으로 부족한 것을 메워서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등교하는 날이 적다 보니까 시험 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도 쓰고 지필고사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배울 날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학습 시간을 희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배우는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평가할 이유는 없다.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평가를 안 얻어요. 그리고 평가를 한다면 형성적인 평가,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인데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으로 말하면 과정 중심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피드백해주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런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 이 보호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미국은 다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다 정책을 마련해서 세 번째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교사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교사 학습 공동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는 이 교사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특히 수학 수업 전문가를 키워야 돼.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전문가를 많이 못 키워서 지금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없는데 그리고 교사들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을 마련해두라, 협업할 수 있도록 해두라. 물론 우리나라도 교육청 정책에 이런 것들이 다 문구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교사학습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은 전적인 지원이에요. 우선순위가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한 100개 중에 하나의 정책으로 해서 학교가 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 협업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문구상에만 있는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이 코로나 시대를 벌써 봄부터 대비했다는 게 놀랍고요. 이걸 좀 더 다시 정리하면 저는 수업에서 오늘 우리 수학의 발견에 수업을 사용해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데 수학의 발견과 관련해서는 정말 배움 중심으로 하는 수업 목표를 설정해요. 대부분의 수업 목표가 가르치는 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학의 발견은 철저히 배움 중심으로 그것을 다시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과제를 제시해요. 이 과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과제를 만드는데 저희가 집중해서. 근데 현재 교과서는 이런 추론 및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과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있죠. 문제풀이의 문제는 있지만 과제, 이것을 학생들이 해낼 수 있는 과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수학 토론을 촉진하는 그런 교과서가 필요하고요. 또 학생의 사고를 끌어내야 된다.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는 그런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무빙 포워드가 말하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교과서가 바로 수학의 발견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발견을 저희가 이제 지난 한 6개월 정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사용했고 온라인 수업하면서 더 느낀 것이 정말 수학의 발견이 아니었으면 온라인 수업 어떻게 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인데 제가 쭉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수업 모델이 나타나는 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학기 때 많이 했던 건데 과제를 먼저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 과제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쌍방향 피드백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사전 과제를 제시해서 온라인에서 받아서 드롭박스 같은 이런 걸 써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드롭박스 제출된 학생들의 답을 가지고 교사가 정교하게 선정하기로 해서 그놈 가지고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그 다음 시간에 또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걸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과제를 안내하고 제출해서 비교하고 피드백을 만들어 영상하고 이렇게 점검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제형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 모델은 대화형입니다. 대화형은 과제를 미리 제시하지 않고 그 시간 안에 과제를 처음에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해해서 패러딕이라는 도구를 써서 학생들이 거기다가 생각을 쓰게 하고 또 부족한 거는 채팅창에 생각을 공유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사가 실시간으로 선정해서 학생들과 비교하고 또 부족한 것들을 되돌리게 하는 이런 전형적인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방식을 쓰는 두 번째 대화형 방식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대화형 방식의 온라인 수업 현장의 한 장면들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학생들이 낸 다양한 과제를 잘 선정해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학생들이 한 가지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둠형입니다. 모둠형은 소회의실을 열어서 수업 중간에 모둠 활동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수업이 있습니다. 따로 했다가 또 다 모여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이런 모둠 활동에서는 교사가 이렇게 학생들 모둠, 서너 명 있는 모둠으로 일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모둠 활동을 돕고 또 약간의 지원도 하고 확인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둠 활동도 온라인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서 수학의 활용이 온라인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생각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따가 토크쇼에서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 의미 있는 것만 제가 미리 따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수학의 발견을 어떻게 이제 가지고 수업을 했는지 먼저 물었던 것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개념 이해를 위해서 기존 교과서를 충분하냐라는 질문에 80% 선생님들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기존 교과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의 발견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고요. 또 하나 질문은 수학의 발견을 활용해 수업하니까 선생님이 어떤 점이 본인이 어떻게 변했느냐,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많은 생각 중에 몇 가지를 따왔는데 내 생각 기준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시작하는 수업이 바뀌었다. 기다려준다. 학생들이 발견하도록 기다려주는 습관, 또 존중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이전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어떻게 배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된다. 특히 이 수학교사의 전형은 네 번째입니다. 이 굉장히 열성적인 교사들이 하는데 그런 교사들이 뭐 하냐면 기존에 재밌어 보이는 과제를 많이 분들이 이용하고 또 외국책도 열심히 공부해서 가져오지만 무슨 문제냐 분절된 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일관되게 만드는 게 어려워서 이 과제를 만들다가 수업 준비는 또 잘 안 되는 시간이 없는. 그런데 수학의 발견으로 그 모든 과제를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이거를 제공하니까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들이 과제에 대한 고민을 벗어나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과제를 준비해야 되고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과제 준비하다가 이제 다 힘들었는 것을 이제 수학의 발견이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수업 고민만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 재구성도 그전에는 이 과제가 잘 안 되니까 이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시 재구성을 더 깊이 생각했고 선생님들과 진정한 학습 공동체를 할 수 있었다. 또 수학을 발견한다. 이게 가능하냐? 어려움이 있었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 교과서를 해보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한 2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언론에서도 학습 격차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물었습니다. 이 수학의 발견 활용하면 성적이 높거나 낮은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도움이 되는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74% 정도 학생이 이 수업에 이런 것에 도움이 되었다.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기존 교과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응답을 해줬고요. 하나만 더 본다면은 이 수학의 발견을 사용하고 온라인 수업하면은 기존 교과서보다 수업 참여나 수학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역시 이것도 74%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참여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교과서는 그런 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의 발견을 활용한 수업이 수학 수업의 변화를 만들어간다. 우리가 처음에 이 책을 만들 때 반드시 수업의 변화가 교과서로부터 생겨날 거라는 확신을 했고 그것을 이제 올해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 더 우리가 많이 체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학의 발견을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왕관 행사 가지고 수학의 발견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완성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대단히 이제 두근두근 했었어요. 이거를 교실에 갖고 들어가서 정말 수업을 잘해봐야지. 하는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는데 갑자기 교실문이 닫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많이 이제 당황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수업을 잘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사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교사뿐 아니라 또 학생들까지 모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방학 때 되면 다음 학기 수업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방학 때 다음에는 수업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딱 했는데 수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학교도 애들이 안 와요. 온라인상에서 교구나 이런 것도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선생님들이 갑자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발견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수업에 녹여낼까 이런 고민들을 막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함께 같이 공부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세미나팀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그 출구라고 해야 될까요? 좀 찾아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사실 올해만큼
교사들에게도 그 수업을 같이 고민할 친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정말 올해는 정말 절실히 깨달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학의 발견이 교실에서 이루어지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온라인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저희 수학의 발견 세미나 팀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수학 선생님 3분의 수업을 가지고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답 잠깐 보여줄게. 내가 다는 못 갖고 오고 5명 거 오늘 그냥 집중해서 같이 보려고 갖고 온 건데 눈에 읽혀지니? 아니요. 아니요. 네. 다현아 왜 안 읽혀져? 잠이 안 깨서. 잠이 안 깨서? 맞아. 너 1등으로 모르겠어요라고 냈어. 근데 저 진짜 계속 생각해도 모르겠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낸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눈으로 봐도 글씨를 보면 잘 보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맞아. 근데 이렇게 내가 답을 나도 붙여놓고 나니까 너무 말들이 길어서 잘 눈에 쏙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하나씩 물어볼게. 맨 위에부터 순서대로 갈게. 은수부터. 이 은수는 나은수 아니고 최은수예요. 나은수는 오늘 내셔가지고. 그치? 그래도 은수는 냈잖니. 아직도 안 낸 주원이와 혜연이가 있는데. 그치? 자. 최은수. 최은수. 앉아 있는 거 맞지? 다시 누워. 뭐야, 뭔 소리야? 은수야, 내가 누워서 네. 수업하지 않지? 너 앉아야 된다. 네, 앉았어요. 앉았어? 은수야, 네가 쓴 거 한 번만 다시 친구들한테 말로 설명해 줄래? 이거 그냥 위에 거 글 보고 쓴 건데. 그럼 다시 읽어볼래? 네가 쓴 거를 한번? 제가 쓴 거를요? 잠시만요. 안경을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수업을 하려고 했던 거야? 애들 다 이상해요. 맞아. 다음 주 시험인데 됐어요. 어떡하려고. 은수야, 한번 읽어볼까, 그럼? 네. 네.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좌표를 하는 점이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직선이 되지만 직선의 방정식은 A, B, C 위 상수의 그래프가 직선이 된다. 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네, 모르겠어요. 나도 은수가 처음에 쓴 거 보고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얘가 뭘 하고 싶은 말일까 생각했는데 은수는 분명히 질문이 아까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차이점이 아니라 약간 얘네 두 개를 정리한 느낌이 내가 다시 계속 보니까 들더라고. 그래서 니네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수 답을 제일 먼저 보여준 거야. 은수가 한 것 다시 볼게. 얘가 그냥 쭉쭉 읽어서 니네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위에 있는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먼저 봤어. 그랬더니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우선 좌표를 찾아. 그리고 그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냈더니 결국 직선이 되더라 라고 한 거야. 그것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수가 밑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사용하려고 직선의 방정식을 이번엔 봤더니 결국은 얘도 이름은 방정식이었는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게 그래프로 그려진 결과가 직선이 되더라 한 거야. 사실 은수 설명 다시 읽어보면 둘 다 결론은 그래프로 그렸을 때 직선이 되는 거구나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하고 사실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적어준 느낌이긴 했는데 어쨌든 두 개 문장을 정리한 느낌이 들어서 니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 거 물어볼게. 그 다음은 주연이랑 예린이 거야. 주연이 먼저 볼까? 서주연. 네? 이 해 수가 무슨 말인지 나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해 수에 대해서만 설명 한 번만 해줘, 친구들한테. 저도 그 글 보고 그냥 쓴 건데. 근데 지금 질문이 주연아 차이점 적는 거였잖아. 네. 그러면 1차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요거 말 보고서 그대로 옮겨 쓴 거야? 네. 그러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을 해가 무수히 많다고 안 써 있어서 해가 없거나 해가 정해져.
아, 해가 없거나 어떻다고? 해가 정해져 있거나. 해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고마워. 밑에 있는 거는 직선이라는 거 아까 은수 생각하고 비슷해서 넘어갈게. 예림아, 너도 네? 그럼 주연이하고 비슷한 생각이었을까? 위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이 있고 밑에는 없어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그래프가 일치하다라고 생각하고 쓰고 아래는 그냥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 그래. 주연이 설명 너무 잘했네. 그러면 해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거나 해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럼 예림아, 주연이하고 다르게 쓴 요 밑에 거 한번 그럼 설명해 줄래? 요 밑에? 1차 방정식 그래프와 특정 방정식의 둘의 이름이 달라요. 그 이름이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야? 2차 방정식 그래프도 결국 이항을 하면은 함수가 되고 직선의 방정식도 함수가 되는데 쓰는 이름이 달라요. 아, 그치. 1차 방정식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 형태로 y는 꼴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바꿀 수 있고, 자, 얘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구나. 네. 그럼 차이점이, 근데 이름이 다르다고? 이렇게 네. 똑같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물어볼게. 지민이야, 지민이? 지민아? 네. 네. 1번은 아까 계속 나오는 직선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얘도 우선 넘어가고, 네가 예림이랑 쓴 거랑 비슷한 게 요 2번이어서 내가 가지고 왔는데 2번 한번 설명해 줄래?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그래프인데 직선의 방정식은 식이잖아요. 맞아. 얘들아, 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끝난 이름이 누구의 그래프야 했으니까 사실은 얘는 그래프를 설명한 문장인 거고, 두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했으니까 사실 설명한 게 방정식이라서 하나는 그래프 설명, 하나는 식을 설명한 거 다 차이점이 있는 거네. 잘했어, 지민아. 사실 그래서 얘는 공통점을 물어봐야 되나 차이점을 물어는 나도 고민스러웠는데 분명히 하나는 그래프 설명이고 하나는 식이라는 설명이에요. 근데 아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은수가 뭐라 그랬냐면 직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는 했어. 이제 마지막 서은아. 네? 그러니까 니네 거의 다 비슷하게 이 직선 얘기는 했는데 서은이 이거 첫 번째 문장 한번 설명해 줄래? 이거는요, 그 1차 방정식의 그래프에서 저기 위에 봤을 때, 저기서 A는 0이 아니고, 또 이렇게 한 다음에 B도 0이 아닌 거잖아요. 둘 다 0이 아닌 건데,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A랑 B 중에서 둘 중 하나만 0이 아니에요. 얘들아, 이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도 그랬고 수업 중간에도 한번 설명한 적 있었는데 쉼표와 또는의 차이로 보자고 얘기는 했었고, 지금 서은이는 그것만 집중해서 봐서 첫 번째 차이점에다 그걸 적어준 거야. 둘 다 0이면 안 돼. 쉼표는 그런 의미고, 밑에 있는 또는의 의미는 둘 중에 하나는 0이어도 돼.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닐 필요는 없어. 라는 설명을 한 거야. 그럼 아까 은수가 말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까? 은수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지민이가 아까 딱 집어준 것처럼 분명히 하나는 그래프 설명, 하나는 방정식의 설명이야. 근데 1차 방정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 형태로 바꿀 수 있었어. 아까 예림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래프를 그렸더니 걔가 직선이야. 근데 그 직선을 보고 나서 사실은 여기 분명히 더 들어가기는 했는데 1차 방정식에서 A는 0이 아니에요. B는 0이 아니에요. 의미는 얘네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몇 개라는 얘기지? 2개. 그치. 얘는 미지수가 무조건 2개여야 돼. 근데 밑에 거는 방정식이기는 한데 A나 B가 0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생각한 거니까 그러면 A가 0이거나 B가 0이 돼버리면 미지수가 꼭 2개가 아닐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차 방정식이기는 할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 방정식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였고, 오늘 요거를 수업 시간에 다시 조금 더 볼게요. 페어덱으로 제출한 사람도 있고 제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제가 1분간 생각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하신 후에
페어덱 못한 친구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1분 생각해서 모두가 다 빠짐없이. 자, 가장 많은 의견부터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화면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 다 잘 써주었어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현근이의 의견을 제가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현근이랑 또 많은 친구들이 이런 의견을 주었어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근데 선생님, 저 두 변이 혹시 이등변 삼각형의 AB와 AC를 말하는 건가요? 현근아, 맞으면 채팅창에 전체한테 네, 아니요 좀 보여줄래? 아, 오케이, 맞대요. 그럼 두 밑각이라고 하면 각 B와 각 C를 말한 건가요? 네, 그것도 맞답니다. 그러면 꼭지각을 2등분하면 각이 같다라는 거는 요각과 요각이 같다라는 거를 말한 건가요? 네. 민준아. 네? 민준아, 나는 너의 의견도 궁금한데, 요거 한 번만 좀 설명해 봐 줄래요? 몇 너의 번째? 의견. 첫 번째 거. 그러니까 꼭지각이 A인데 이 꼭지각을 2등분한 경우 선이 저거 바꿔놨는데? 어쨌든 직선으로 그냥 내려와요. 네. 직선으로 내려온다라는 게 똑바로 내려온다? 네, 그래서 아래 있는 선분 BC랑 수직을 이뤄요. 아, 얘가 90도일 거이다. 네, 수직을 이루는 대로 바꿨는데 중선을 그린 경우 합동인 삼각형이 두 개 생긴다라는 거는 얘하고 얘하고 합동이다? 네. 여기도 A에서 그린 거랑 90도일 것이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추측해 본 것은 모두 잘했어요. 지금부터의 단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추측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흘려보내면 안 되고 자꾸 잡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두 변이 같다. 뭐와 뭐가 같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고 자꾸 이렇게 표현 꺼내서 써야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잘해 주었어요. 반가워. 이거 좀 해봤니? 이 문제 해보셨어요? 승민아, 여기 좀 해봤니? 저는 같이 하려고 그리고 잘 이해 못해서. 그래.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해보자, 우리. 네. 영준아. 유석이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르겠으면 한번 물어봐봐. 누가 먼저 앞서 있대? 이 문제에서? 전 빨간색이 누구고 파란색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게 물어보는 게 1번이야. 이에서 소연이와 소은이의 그래프가 무엇인지 골라보자. 누가 소연이고 누가 소은일 것 같아? 소은이가 파란색 아니에요? 소은이가? 네. 왜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주변에 신기한 것들 많아서 소연이는 천천히 두리번거리다 보니 소은이가 200m 앞에 서 있대요. 쌤, 어땠냐? 잠깐만요. 어. 선생님, 3번 문제예요.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야기를 만들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또 중요한 질문이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토끼와 거북이 얘기할 때, 네. 그 그래프가 보면 누가 앞서고 누가 뒤에 있고 어디서 만났고 뭐 누가 먼저 도착했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 네. 그것처럼 요 방정식을 이 부등식을 보면은 뭐 누가 소은이가 소연이보다 어디에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 식만 봐도 그거를 쓰라는 건데. 그건 이해되니? 다시 질문해봐. 쌤이 말한 건지 모르. 한 문제만 풀어주시면 안 돼요? 아, 좋다. 뭐라고? 이 중에 하나를 풀어달래요. 나머지를 유추해보겠다는. 그건 네. 싫고. 그 그래프가 하나는 y는 250x잖니. 누가 네. 지금, 하나는 y는 250x고 하나는 y는 100x 더하기 200이잖아. 네. 근데 그 그래프를 딱 보면은, 누가 앞섰다, 누가 뒤에 있다,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같다는 건 뭐야? 같다는 거? 250x랑 100x 더하기 200이랑 같다는 게 뭐야? 같다. 같은 게 뭐야? 같은 거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뭐냐? 250x랑 100x 더하기 200이 같은 상황이 뭐냐? 같은 자리에 있나? 같은 자리에 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다. 그건 뭐야? 운명이요. 운명. 그 운명이 뭐냐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어. 그게 뭐야? 운명? 그러니까 운명이 뭐야? 소연이랑 소은이랑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만났어요. 딩동댕, 그거지.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갔으면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야? 만났어요. 그렇지. 아, 그러면 100x 더하기 200이 더 큰 건 뭐야? 100x 더하기 200이. 소은이가 먼저 가요. 그러네. 그런 거네. 먼저 갔네. 나쁘게 같이 가야지. 그지? 합이잖아. 여기 됐어? 네. 해결할 수 있지? 네. 이따 시킬 거니까 요거 써서 다시 정리해 보세요. 네. 그래. 소연이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4분의 5다랑 잠깐만. 그래프의 기울기가 4분의 5다는 뭐야? 기울기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4분의 5다. 이건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소연이가 그 속도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빨리 달렸다? 얘들아, 지금 태훈이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4분의 5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아야, 천수아? 네? 지금 태훈이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4분의 5라고 얘기했어.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 있니? 이제 몇 번 그래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태훈아, 몇 번 그래프의 기울기가 4분의 5야? 1번? 1번. 소연이의 기울기의 그래프가 4분의 5래.
기울기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 아닌가요? y값의 증가량. 근데 1번이 4분의 5면 1번의 기울기 넌 얼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숫자를 보니까 일단 시간은 분 단위로 2분 갔을 때 소연이가 500m를 걸어간 거니까 2분의 500 해서 250이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요. 2분의 500 해갖고 이건 250이다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치. 밑에 3번에서 아예 문제에 y는 250x라고 1번의 식이 나와 있어서 그치. 아예 그게 나와 있지. 그래서 기울기는 250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나머지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소영아, 고마워, 윤상아. 준영이 들어오고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안녕, 얘들아. 반가워. 우리 수학 수업 잘 해보자. 얘 문제 어땠어? 1번 문제? 어려워요. 선생님 그냥 어려워요. 다 어려웠어요. A에다가 0 대입해서 한번 씩 불러볼래? 응? 응? 너 나한테 반말하냐? 하진이 마이크가 없구나. 오케이, 알겠어. 아유, 안타깝네. 영서야. 네. 너는 마이크 되는구나. 너무 기쁘다, 야. 맞았다, 틀렸다. 보다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살펴보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수학 공부에선 더 중요해요. 뭐 푼 친구도 있고 못 푼 친구도 있을 것 같아. 못 푼 친구 괜찮거든? 우리 한번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자. 이렇게 영상으로 사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온라인이지만 같이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 나간 걸 보니까 괜히 가슴이 좀 이렇게 뭉클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되게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잠시 이 앞에 자리 준비를 잠시 할게요. 게스트분들이 자리하시는 동안 혹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이 있으시면 잘 생각했다가 이따가 끝날 때 한번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쪽 설경미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곡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혜경미라고 합니다. 저는 명인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이경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해원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선희입니다. 저는 해안여자중학교 2학년 5반 이서은입니다. 저는 해원여자중학교 2학년 5반 강민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돌려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OS 팻말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학생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떨리고 설렌다. OX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떨리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돌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질문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경은쌤이 절대 저한테는 질문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선생님 왜 떨리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
사실은 저는 올해 복직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만난 날들이 몇십 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를 이제 돌아보는데 그게 다 대면에서의 에피소드보다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대면 상황에서 에피소드밖에 없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 OX를 제일 나중에 들었던 친구. 처음이었나? 민지? 네, 민지.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떨려요. 떨려요. 오늘 오면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었어요? 없어요. 네. 이후에 계속 민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역시 OX 팻말로 먼저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사실 수학을 싫어했었다. 네, O인지 X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자, 나는 사실 둘, 셋. 싫어했었다요. 과거형입니다. 솔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역시 선생님들 싫어하는 줄 알았네요. 그러면 우선 서은이 학생부터 조금 왜 싫어했었는지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수학을 언제 싫어했었었나요? 저는 사실 지금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아니, 수학이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답을 안 맞추면은 맨날 틀리니까 그게 좀 기분이 나빠서 싫어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선생님도 싫어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 선생님 세 분은 다 X를 들어주셨지만 저도 정답에 이렇게 정답 맞추고 싶은데 못 맞추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공감합니다. 그럼 이 다음 질문을 선생님한테 한번 해볼까요? 이건 거의 강요 같은 질문 같은데 수학의 발견으로 선생님과 수업하면서 수학이 좋아졌다. OX. 네. 그렇죠. 수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끝까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려고 집요하게 좀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좋아졌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이 책으로 하니까 전에는 교과서가 그냥 문제 풀고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답 쓰고 그 답이 아니면은 그 선생님이 그냥 이거 틀렸다고 하니까 그냥 틀렸다고 하고 그런 그 상태로 냅뒀는데 이 책은 선생님이 애들한테 먼저 막 이게 왜 그럴까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로 먼저 얘기를 하니까 틀리는 것보다 그냥 먼저 얘기를 해서 안 틀리고 제가 이렇게 왜 그런지 찾을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이쯤에서 한번 박수 쳐주셔야겠습니다. 네. 찾을 수 있어서 좋다.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같이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이 저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제가 그 수학의 발견으로 올해 수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수학 교사 25명, 학생이 228명이 응답을 한 결과입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 수학의 발견 수업을 하시면서 학생들한테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를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방금 학생이 얘기했듯이 서로의 생각을 통해서 배우고 또 틀린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학생들이. 사실 저희가 정답이 맞았나 틀렸나를 걱정을 하는데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런데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을 하면서는 학생들이 내 의견을 얘기하면서도 틀릴까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처음에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점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견을 적어주었습니다. 네, 이것은 학생들이 수학의 발견 수업을 통해서 흥미가 높아졌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인데요.
사실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한다, 어떤 흥미도가 확 좋아졌다라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많은 연구에서도 다른 것에 대한 변화는 금방 얻어내지만 흥미도에 대한 변화는 상당히 얻어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올해 온라인 수업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 60%의 학생들이 수학의 발견으로 인해서 흥미도가 높아졌다고 응답을 했고요. 아까 서은이 학생도 그랬지만 처음에 틀릴까를 걱정하다 보니 수학이 싫어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수학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선생님들 응답 중에서도 이런 응답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을 해서 수학이라는 그 학문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예전에는 싫어했는데 싫어하진 않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흥미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이게 수학이 확 좋아지진 않았지만 싫진 않다. 그렇게 응답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하나 더 붙이면 수학 수업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이 굉장히 아이들마다 차이가 되게 커요. 사교육으로 미리 이제 선행을 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선행한 친구들은 우리 그냥 기존 수업 교과서로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에 정말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작전을 바꿨냐면 선생님이 지금 내준 과제가 네가 알고 있는 그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선생님의 과제 의도를 한번 찾아봐. 한번 연결해봐. 이랬더니 애들이 수업하면서 이게 이래서 나왔구나. 선생님 이런 거 어디서 가져와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찾는 재미도 쏠쏠하게 느끼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네. 이번 질문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의 발견 수업은 쉽다. 네,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다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쉽다, 어렵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쉽다, 어렵다. 하나, 둘, 셋. 굉장히 고민되는 거면 너무 고민되는 가운데를 네. 이거는 모든 분들 얘기를 한 번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설경미 선생님께서 왜 S를 두셨는지. 사실은 수학의 발견은 쉽다라는 그 질문을 보고 제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OX 중에 뭘 들어야 되나 살짝 고민했는데 아까 앞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과제를 준비하는 게 어렵고 그다음에 수업을 하기가 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수학의 발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제를 다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던져주기는 쉬운데 그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지 저는 사실은 그 수학의 발견이라는 책을 집필할 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수학의 발견 3학년 과제를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중학교 3학년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에게는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경원 선생님도 어떤 면에서 쉽고 어떤 면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는 이제 학생들 의견을 이제 들었을 때 내지는 이제 제가 어떤 과제에서 학생들 의견을 들을 거다라는 걸 이제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학생들이 의견을 너무 내지 않을 때도 어렵고 아니면 너무 많은 의견을 낼 때도 어렵고 그 중에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그냥 강의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는데 끌고 가지 않고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서로 연결해줘야 하는가를 계속 배우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황선희 선생님. 저도 예전에는 수업이 쉽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부끄럽지만 그냥 기존 교과서로 수업할 때는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었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더구나 이제 중학교 교과서니까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도 수업이 내가 가르칠 걸 다 가르치고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하면서부터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수업이 망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앞에 두 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과제가 새롭다기보다는 학생들이 계속 많은 의견들을 쏟아내는데 그 많은 의견들을 제가 목표로 연결시키려면 제가 학생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들어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 수학의 발견 수업이 참 쉽지 않고 어렵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이들한테나 저한테 이렇게 약간 만족을 훨씬 더 크게 주니까 그런 준비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네,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운데를 했는데 솔직히 문제를 전에 그냥 일본 교과서를 풀려는 그 문제가 그냥 띵 나오고 그거를 풀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런 거를 하다가 이걸로 자기 생각하는 걸 생각하니까 그거는 또 쉬운데 거기에 그거를 좀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왠지 느낌이 확 오는. 네. 그다음에 민지. 저도 서은이랑 똑같이 중립을 했는데 원래 기존 하던 대로 하면 맨날 답만 구하고 답을 발표하는 시기니까 이 책은 기존 책이랑 달리 약간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러는 거니까 혹시 내 생각이 틀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생각을 오래 하고 깊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조금 이제 다른 교사들과 또 학생들도 어떻게 응답했는지 보면서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발견 수업이 사실은 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과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편한 부분도 있지만 수업을 준비하고 또 수업 내에서 자유롭게 나오는 아이들의 의견을 교사가 바로바로 이해해서 연결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여러 가지 좋은 변화를 가져왔다. 학생들의 의견에 좀 더 주목하게 되고 뭐 틀리다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었지만 수학의 발견 수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 아까 선생님들도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다른 선생님들도 어려움이 마찬가지로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발견 수업이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는 선생님들께만 질문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네. 수학의 발견 수업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다. OX 하나, 둘, 셋. 네. 저도 오를 막 들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지 아까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뭐 대표로 설경민 쌤이 한번 어떤 부분에서 오래 걸리는지 이미 과제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그걸 그냥 수업만 하면 되는데 뭐가 오래 걸릴까요? 네, 일단은 기존의 교과서에서 보지 못하던 그런 방향성의 과제가 일단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과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이론이 딱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연습 문제를 풀고 이런 과정인데, 사실은 수학의 발견의 모든 흐름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나오는 거 두 발씩 말고 미괄식. 미괄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의 뇌를 계속 자극을 해줘야 되고 수업 시간에 교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 먼저 이 과제가 나한테 어디가 낯선지를 먼저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저도 계속 자극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저의 뇌가 계속 자극이 돼서 그럼 아이들은 어느 면에서 나처럼 자극을 받을 것인가 라는 걸 고민을 하고, 그럼 어느 지점에서 끊어주고 어느 지점에서 연결해 줄 것인가 라는 걸 또 사전에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과제 하나하나를 연결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너무 길어지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새로운 단어를 들어갈 때는 그 단원에 대한 소개에 대한 과제가 대부분이잖아요. 수학의 발견은.
그럴 때는 이건 약간 핑계 같기도 하지만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그래서 해설서나 정답집을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낯선 부분에서 아이들도 낯설어할 것인가? 라는 걸 좀 체크해보고 싶을 때는 그럴 때는 뭐 시간이 좀 덜 걸리긴 합니다. 혹시 조금 더 추가해서 이래서 좀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해 주실 분. 네, 황선희 선생님.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똑같은 수업을 해도 밤마다 너무 반응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전에 그냥 일반 교과서로 수업할 때는 앞에서 한번 해보면 한 2차씩, 3차씩까지 가면 내 수업이 진짜 좋구나라는 괜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을 할 때는 밤마다 다 다르니까 내가 뭔가 또 부족했나 계속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6반 수업을 하더라도 6반 수업 준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시간 그 밤마다의 수업에 그러니까 이전 반에 대한 걸 또 첨가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저는 오래 걸린다라고 오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를 좀 이제 예상을 하고 들어가셔요. 그리고 우리가 끌어가야 하는 주제 수업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이 질문, 내가 이런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요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다른 애가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밤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이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 플랜 B를 짜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셨듯이 수학의 발견이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수업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도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준비할 때 새벽까지 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과제지만 모든 반의 응답이 다 다르고 아이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매 수업을 똑같은 과제지만 계속 준비해야 되는 반복했었거든요. 그렇게 수학의 발견 수업이 준비가 오래 걸리는데도 교사들이 왜 놓지 못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확인을 해보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 밤마다 이렇게 수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학의 발견 수업을 놓지 못하는 이유, 학생들이 수업에서 변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변화가 느껴지기 때문에 매 밤마다 수업 준비가 이렇게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수학의 발견 과제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은 저희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설문에 응답해 주신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많이 응답해 주신 그런 내용이었어요. 더 수학의 발견 수업으로 수업 준비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수업 준비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업 준비가 과제를 만들고 좋은 과제 찾는 게 예전에는 수업 준비였었는데 지금은 수업의 준비에 대한 관점도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수학의 발견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 OX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황선희 선생님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드시네요. 네. 다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설경우 씨 상상을 해보시니 어떠셨나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수학의 발견에 가지고 수업을 하지 말걸. 초반에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온라인 수업이 딱 처음 시작했을 때 해야 되는 건 많고 애들을 만나지는 못하고 기술적인 것도 익혀야 되고 이랬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어디 링크 걸어서 그냥 하고 과제나 받고 추적 체크나 하고 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하고 있었을 텐데 초반에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면서 어쨌든 온라인 기간이라 아이들이 너무 힘들 수도 있는데 애들이 어쨌든 제가 어쨌든 교사니까 아이들 계속 동의하면서 했을 때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게 된 게 수학의 발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저렇게
복직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어쨌든 하기로 하고 복직한 거여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저희 세미나 팀 다 팀장님들이신데 팀장님들이 지금 경희쌤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교과서로 하기 시작하면 절대 오래 우리는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원격 수업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몰아가야 된다. 이걸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수학의 발견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 말씀처럼 시작을 우리가 그렇게 못했더라면 너무 힘들어서 못할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고민했던 건 지금 이제 같이 와온 2학년 친구들은 1학기 때는 옹클로 수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학년은 제가, 그 다음 2학년은 또 같이 하시는 아빠 선생님이 하시기로 해서 이 친구들은 옹클로 EBS 강의를 들었었고요. 저는 이제 1학년 데리고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 사실 생각도 궁금했어요. 이제 여기 와서 물어봐야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1학기 때는 1학년 데리고 열심히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했고 또 2학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시 친구들 만나서 EBS 없어 이제 나하고는 이제 수학의 발견하는 거야 했는데 사실 1학기 기말고사를 봐야 하니까 이 친구들은 옹클로 수업을 받았고 EBS 영상을 봤었기 때문에 수업 준비를 이제 이 책으로 못 해주고 교과서 문제를 열심히 이제 풀어주면서 마무리를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2학기에는 내가 수학의 발견으로 할 거야 하고 책을 나눠주고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부터는 사실 초반에는 교과서 문제도 약간씩 섞어가면서 설명도 해주고 막 이렇게 문제도 제시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교과서 문제를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다시 이렇게 쳐다봐도 이 친구들한테 고민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수학의 발견 책 자체가 이렇게 연결성이 있게 흘러가니까 초반에 몇 개 넣었던 게 지금은 거의 제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수학의 발견이 없었으면 아마 똑같이 교과서로 개념 설명하면서 늘 보던 우리 인터넷 강사들이 하듯이 그렇게 수업을 짜서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에게서 진짜 잘 나가는 강사가 됐거나 아니면 폭망하거나.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영상을 찍어도 그만한 퀄리티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나마 수학의 발견이 있어서 좀 다행이다. 애들이 영상을 보면서 자기 답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이래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주말이 거의 없어졌고 이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점점 갈수록 그나마 내가 교사로서 수학교사임을 느끼게 해준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아마 저희가 어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한번 해드려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고민을 하고 한두 분께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OX가 아닙니다. 이거는 빈칸 채우기 입니다. 수학의 발견 수업 땡땡땡이 가장 좋았다. 자, 무엇이 가장 좋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을 했으니까 열심히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미지 학생 들어볼까요? 수학의 발견 수업 중에서는 애들이랑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친구들 생각을 서로 들어보고 내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좋았다고 얘기한 거죠. 네. 그러면 그 지도하신 황선희 선생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좋으셨나요? 저는 오면서도 저도 뭐가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아이들이 기존 교과서로 수업했으면 아까 앞에 친구들도 얘기했었는데 답이 맞았어? 틀렸어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답이 맞았어? 틀렸어가 아니라 이 생각을 써봐.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해야 되니까 제가 거기에 덧붙일 수 있는 말이 틀려도 괜찮아. 생각은 틀릴 수도 있어.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수학의 발견 활용으로
발표로 해서 온라인 수업 했던 게 교사들에게도 수업에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무엇이 가장 좋았나 이런 얘기를 질문을 던져드렸는데 교사들에게는 이 수학의 발견이 수업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응답을 한번 살펴보면 온라인이지만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응답을 해주셨고 또 사실 이제 온라인에서 저희가 이제 교과서나 이런 걸로 틀렸다 맞았다나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개념을 설명해버리면 어떤 오개념이 있는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잘 실수하고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교사들이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이든지 사실 교실 수업이든지 교사의 철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수학의 발견으로 공부하면서 수학 용어나 공식, 내용 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학생, 약 78%의 학생이 그렇다고 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수학의 발견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해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학생들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약 75%의 학생, 200명의 학생이 정답보다 내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수학을 배우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아까 황선희 선생님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해준 2명의 학생이 처음에는 사실은 황선희 선생님하고 이런 수학의 발견 수업을 경험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영상을 먼저 보는 수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많은 거를 사실 비교해보고 느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수업이 좀 틀리죠? 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수학의 발견이 사실 본인의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왜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런 것이 예전에 그냥 영상을 보는 것하고 나의 수학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너무 대놓고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묻는 형식이 돼가지고 미안해요. 좀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더 좋긴 했어요. 제가 강요한 거 아니죠? 네. 솔직히 좀 좋았나요? 네, 어떤 부분이 사실 더 좋았어요? 솔직히 좋은 거를 비교를 못 하겠는 게 애초에 온라인 클래스로 들으니까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제대로 본 게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학교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학 같아가지고 좀 공부를 하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제가 안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면은 또 재밌으니까 해요. 재밌으니까 해요. 이런 말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내가 하는지를 아는가 모르는가 또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줬냐면요. 풀이 방식을 암기해서 풀기보다는 더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약 78%의 학생이 풀이 방식을 암기하지 않고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다라고 응답을 해주었고요. 이건 아까 전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성적에 상관없이 내가 수업을 잘하는 건 못하건 수업에서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 약 74%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계속 친구들의 의견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서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꽤 높죠에도 77%의 학생이 어려워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어서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능력, 사실 저희 계속 말 시키잖아요. 선생님들 아까 전에 잠깐씩 수업 영상을 보셨는데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위에 있는 거 적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왜 그랬을까라고 계속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말하는 어떤 발표 능력, 그리고 내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능력들이 향상이 되었을 것 같다고 저희도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학생들도 70% 정도의 학생들이 그렇다라는 발표 능력이나 또 생각하는 능력, 끈기있게 도전하는 그런 태도들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먼저 생각을 묻다 보니까 선생님이 혼자 설명하는 시간이 사실 교사가 설명하는 시간이 거의 적어요. 수학의 발표 수업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사가 혼자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라는 응답도 81%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서보다 수학의 발견이 수학 참여나 수학 이해에 온라인에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74%의 학생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들이 조금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학의 발견 수업이 무엇이 가장 어려웠다? 조금 가볍게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무엇이 제일 어려우셨나요? 저는 학생들이 대답하는 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계속 이거 뭐니? 라고 생각해봐. 좀 이따 물어볼 거야. 근데 그 시간이 제가 시간을 딱 정해주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저의 조급증에 막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 수학의 발견 수업을 어쨌든 이렇게 어느 정도 잘 하고 나서 저희가 늘 마지막에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시험 볼 때가 가장 내적 갈등이 큰 딱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게 또 구조화돼서 결론을 같이 내리고 이 과정 자체를 어떻게 평가에 넣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돌려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어쨌든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점수를 해야 되니까 너는 몇 점,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이걸 돌려주는 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사실은 이 공간에 있으신 분들 외에도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지금 저희가 뭐가 가장 어려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채팅창에 사실 이것도 저희가 사실 수업을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개념이 모호하게 알고 끝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힘들고 어렵다. 진도 때문에 정리를 다 해주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뭔가 개념이 정리 안 되고 애들한테 모호하게 남은 상태로 끝나는 것 같아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정리해서.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무한 반복 같은 느낌? 그래서 잘 모호하게 끝나니까 그 다음번에 또 비슷한 걸 계속 물어가면서 결국에 같은 걸 어떨 때는 이제 온라인 구글 설문지 같은 거 할 때 20번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애들이 제발 진도 좀 나가자고 할 때까지 그 애매하고 모호한 느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 팀에서 그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적당한 순간에는 학습 목표에서 그런 부분들을 때때로 그냥 저희가 연결해주고 결론을 내려주자라는 것을 좀 타협하면서 저는 그거를 좀 극복해 나가려고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홍선 선생님께서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웠던 게 자기 생각 쓰는 거였나요? 아니면 뭐였나요? 그게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웠어요. 네. 네, 요거 약간 좀 이거는 이제 원격 수업인 상황이에요. 그 수학의 발견 원격 수업을 지금 저희가 하게 됐는데 뭐가 가장 힘들었는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한숨 쉬십니다. 되게 많죠. 한숨부터 네.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이거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눠볼게요. 한번 해보실까요? 너무 많았어 이거를 뭘 먼저 얘기를 해야 될지. 근데 어쨌든 초점이 학생하고의 소통이니까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일단은 뭐 기기적인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하고 이 컨텐츠를 어떻게 공유를 할까라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앱이랄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려고 시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아이들이 그 컨텐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화려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거의 뭐 이제 여러 가지 앱에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든 오프라인 수업을 하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 좋은 컨텐츠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공유할까라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저는 수학이 사실은 쉬운 과목도 아니고 좋아하는 과목도 아니고 같이 옆에 있어도 못하는 과목인데 아니면 진짜 딱 입에서 뭐 틀어놓든 간에 뭐지 아무튼 선생님이 끼고 있어도 안 하는 애들이 많은 과목인데 선생님도 옆에 없이 생각을 하라고 할 때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만들까? 그 방법을 세미나팀 선생님들하고 찾는 과정이 정말 눈물겹도록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기계가 다 장비가 갖춰진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또 수학은 필기가 필수인데 필기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입으로 대화를 한다고 이게 또 되는 것이 아닌데 이 필기라는 것이 온라인상에서 장비가 필요한데 그거 없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옆에 없는데 필기도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점하고 이 수학의 발견 과제가 이제 나오면 애들하고 다 같이 하자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다시 전면적으로 다 재구성을 해야 되는 온라인 상황 버전으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많은데 지금 가장 힘든 거를 꼽으면 2학년 친구들은 1학년 때 저하고 다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어서 꼭 제가 담임반이 아니어도 줌으로 만나거나 교실 수업을 할 때도 그냥 늘 같은 것 같아요. 1학년 때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한데 지금 1학년 친구들은 이런 교과서를 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수업을 받은 적도 없었고 1학기 때 이제는 영상으로 이제 제가 찍어서 올리고 한 걸 봤었으니까 실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주고받는 느낌이 없어서 그랬는지 지금 2학기 들어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수업 문화 같아요. 수업 문화를 초반에 형성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자기 답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아직도 틀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흔적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소통에서의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원초적인 걸로 그냥 저기 혜원자전 선생님 수업하실 때는 애들이 화면에 나오잖아요. 정말 예쁜 애들인 거예요. 저는 보통 까맹이들하고 수업을 합니다. 애들이 화면을 켜지를 않아요. 아까 이현 선생님 때도 화면을 켜지 않거든요. 보통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눈빛이라도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이런 표정이나 이런 걸로 수업을 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그나마도 볼 수 없게 다 화면을 꺼요. 그래서 그 까맹이들과 수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마이크도 안 켜고 켜라 그러면 없어요. 화면 켜라고 해도 없어요. 켜라 그러면 겨우 이제 이렇게 벽을 비추거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 수업하는 게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거 만드는 것부터 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실 교사들도 힘들었지만 학생들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서은이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원격 수업이? 실제로 안 가니까 좀 그 집중이 안 돼서 힘들었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뭐 교사 연수나 이런 뭔가 배우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정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딴짓하게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또 오죽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지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비대면으로 핸드폰으로 하니까 중간에 막 렉이 걸리면 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못 듣기도 하고 수원이 말대로 집중을 아무래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수업이라는 게 저는 진짜 이번에 원격을 하다 보니까 수업이 정말 소통이었구나. 그래서 온라인에서 가장 힘든 게 소통의 문제에서 다 오는 것들이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 마지막 문제하고 끝낼까요? 네. 이거는 이제 가볍게 수학의 발견 수업하면서 학생들하고 또는 학생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에피소드, 선생님과 에피소드 있었던 거였으면 혹시 재밌거나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이제 저희 학교는 제가 3학년 담당하고 있는데 2학기 어쨌든 중학교 과정의 평가가 다 끝난 시점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를 이후로 이제 성적 지금 산출 중인데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그런 시기가 되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만하고 싶어하고 수업 듣기를 어려워하고 놀아요, 뭐 영화 보여주세요 이런 걸 하는데 제가 근데 이 시기가 우리가 아직 더 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아직 다 진도를 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통계당이 남아있는데 딱 첫 시간에 갔더니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수업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학습지를 막 나눠주고. 근데 그 첫 번째 과제가 아이들 게임 시간에 관련된 과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하기 싫어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좀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과제였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꼬를 트고 예,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이거는 약간 나중에 건의사항이긴 한데 요즘 아이들이 게임 시간이 어마어마한데 저희 수학의 발견 과제에 제시된 게임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이 선생님 이 누구냐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재미있게 수업을 시작하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통계에 나온 그 조사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 되면서 아이들이 진짜 게임하는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가지고요. 선생님 그 왜 수업하실 때 아이들이 게임 필요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온라인에. 근데 제가 수업을 열심히 막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카메라를 켜는 문화가 어쨌든 좀 정착이 돼서 많은 친구들이 카메라를 켜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를 제가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을 하고 있는데 약간 자국이 들려서 그 친구 화면을 봤더니 그 친구 실수죠 사실은. 그러니까 카메라 각도 조절을 잘못해서 책상에 있는 데스크탑 화면이 이제 제 화면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열심히 게임 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야 너 화면 다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한국에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고 관련된 에피소드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져서 약간 가볍게 얘기하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혹시 선생님들 에피소드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수업하다가 채팅창에 선생님한테 비공개 채팅으로 선생님 근데 누군가 게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애들이 이제 비공개 채팅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올해 복직하고 나서 에피소드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그냥 마냥 힘들기만 했는데 학생들이 요즘에는 자기가 깊이 있게 돼서 공부하게 됐다고 이제 말하는 친구들이 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수학과 과제 제출률이 진짜 높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근데 차라리 자랑일까봐 다른 과에는 말하지 않고 그냥 네 저희도 뭐 많이 제출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랑 같이 들어가는 성빈쌤이랑 그래도 우리가 과제 제출 제일 많다 이러면서 그냥 서로 그래도 버텨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수업도 저희 학교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이 다 저한테 아무도 안 들어올 거야 그랬거든요. 왜냐면 주어진 시간 외에 플러스 1이어서. 근데 저희 23명인데 애들이 대부분 18명 들어오는 거 보고 되게 놀래기도 했고 그런 게 저희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2학년 반 수업하다가 항상 그 친구는 제가 질문을 하고 수학의 발견 과제를 줘도 학원에서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근데 되돌아보기 문제를 하나 이제 주고 이등변삼각형이 몇 개인지 찾아봐 하는 문제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답을 정답처럼 아주 크게 학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했더니
문제에서 다 그랬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유가 계속 반복해서 문제집에 그랬는데 학원에서 그랬는데 했더니 그 친구보다 훨씬 열심히 수업을 하지 않는 한 친구가 야 그건 수업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에서 왜? 그랬더니 이해를 해야 수학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수학을 제대로 배운 거죠 라고 얘기해서 아이들이 수학을 배운다는 거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고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친구들이 2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유를 말하는 게 진짜 수학 공부를 한 거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친구의 생각? 네, 혹시 이렇게 서로 우리 친구들 생각도 나누잖아요. 혹시 이렇게 인상 깊었던 친구의 생각 이런 거 있을까요? 갑자기 물어보면 완전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원격 수업.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되게 불투명하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원격으로 하는 수학 수업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이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황선희 선생님, 원격 수업 앞으로 계속된다면? 네, 열심히 수학의 발견을 하겠습니다. 경선생님 자꾸 끊으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 실시간 저희 학교도 실시간에 수업을 막 하는 학교가 아니라서 제가 실시간 수업을 하고 저도 친절하게 실시간에 못 들어오는 애들을 위해서 수업 녹화 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다시 올려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게 나한테 할 일이 아니구나, 안 되겠다, 이게 오히려 애들이 제대로 안 들어오겠구나 하고 아예 지난주부터는 수업 때는 내가 이걸로 수업을 하고 올려주는 영상을 EBS 그냥 끌어다 놓을 거야.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들어오는 애들이 훨씬 늘었어요. 그러면서 수학의 발견의 힘을 그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온라인에서도 수학 수업이 계속되면 수학의 발견으로 한다면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크쇼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힘드시죠?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얘기 나눠주신 5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1년 동안 선생님들의 이야기, 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안내만 딱 하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 수학의 발견에 대해서 수업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 수학의 발견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시민 후원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 시민의 후원이 없었다면 수학의 발견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수학 교육 변해야 될 지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변화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수학 교육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의 응원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